가계와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1,4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대출금은 올 들어 2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내년부터 증권사들은 단기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해 운영해야 됩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들어서는 보금자리 주택의 사전 예약 물량이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증시에 우회 상장한 코스닥 상장기업이 기존 사업을 물적 분할해 헐값에 팔아치워 투자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좀 키우면서 마감이 됐죠. 0.6% 오르면서 1755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의 상승세 그다지 많이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0.3% 오르면서 477선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이 시장을 주도했고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면서 베이시스가 좀 호전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조금은 유입이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8월 17일 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악재의 내성이 쌓이면서 국내 증시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11포인트 오르면서 175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6포인트 가까이 내리면서 1737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좁은 움직임을 보이다가 11시 구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늘 장 1750선까지는 올라와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그 이유를 짚어봅니다. 외국인 오늘 장에서 현물은 1,200억 원 정도 매도했지만 선물을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로 흐름을 바꿨고요. 기관도 여기에 대해서 매수했는데요. 기관이 1,1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개인 쪽에서 1,0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났지만 지수 상승을 방해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1포인트 오르면서 47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 마찬가지로 477포인트에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476포인트와 478포인트 사이에 좁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그 중간 정도 477포인트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오늘장 개인이 이끌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이 1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기관은 오늘장 관망하면서 6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1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원 내리면서 1,176원 2원 20전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출발은 3원 정도 내리면서 1,184원의 첫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간밤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요.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달러 매도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장중에는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까지 겹치면서 하락 압력을 크게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1,170원대 중반까지 내려와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보합에 마감했고요. 철강주 강세를 보이면서 포스코가 0.2%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내렸고요. 삼성생명과 신한주주가 올랐습니다. LG화학이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2.8%, 3%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대중공업 올랐고요.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1% 내렸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과 KB금융이 올랐고요. LG전자가 그동안 발목을 잡았었던 휴대전화 부문에 대한 증권사의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면서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제 3% 가까이 올랐었던 LG가 오늘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4%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셀트리온이 1.7% 올랐고요. 서울반도체 올랐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CJ온쇼핑이 4.3%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포스코 ICT는 스마트그리드 강세에 5.6%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메가스터디, 동서, 다음이 모두 올랐고요. 태용이 반면에 내렸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악재로 사흘째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5.8% 큰 폭의 하락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네오이즈게임즈 마찬가지로 강보와 마감했고요. SK컴즈가 오늘은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주들이 M&A 호재로 오늘장에서 상승했는데요. 두산건설이 두산 메카텍을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에 올랐고요. 현대건설 인수전에 현대차 그룹까지 참여한다는 소식에 현대건설이 올랐습니다. 현대건설이 1.6% 올랐고요. 두산건설이 15%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나머지 건설주도 마찬가지로 강보합에서 3%대 상승 움직임 나타나면서 건설주들이 오늘장 큰 폭의 상승 움직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선주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초고압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관심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종목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강보합 마감했고요. LS가 4%, LS 상전이 3.8% 올랐습니다. 일진전기가 8%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오늘 전선 관련주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대열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는데요. 정부에서 제대열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올랐습니다. 차바이오엔이 11% 큰 폭으로 올랐고요. 메디포스트가 5%, HLB가 4.5% 오르면서 제대열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신주 올랐는데요. 인도에서 신종플루가 확산된다는 소식에 오늘장 다시 한번 관심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녹십자가 4% 올랐고요. 중앙백신이 14%, 파루가 15%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오늘 백신주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풍력주들은 실적이 부진한 탓에 오늘장에서 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태용이 5% 내렸고요. 현진소재가 마찬가지로 5% 하락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형산과 용현BM 역시 4%대 내리면서 오늘장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장 대형주들, 그동안 약세를 보여줬던 대형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는 그런 장이었는데요. 내일장은 어떻게 펼쳐질지 라스트 성공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다지 큰 뉴스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늘장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주요 아시아권 증시가 대체적으로 약세 마감됐지만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하는 저력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2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가 낙폭을 모두 만회하는 강한 반등세를 시연해 주었는데요. 국내 증시 확실히 글로벌 및 아시아 주요국 증시 대비해서 선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문제가 되었는데요. 일단 매도 규모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아시아 및 한국 관련 펀드들 쪽으로 11주 연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사거나 또는 팔 때 그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게 되는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조만간 주춤하고 또 곧 순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테마주들이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IT주들은 여전히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흐름이었는데요. 크게 봤을 때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8월 한 달간은 그동안 진행됐던 대형주 장세에서 벗어나서 중소형주 위주로 오히려 그 중소형주들의 랠리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테마주들의 강세 현상은 이러한 가능성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판단됩니다. 경제지표 쪽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경제지표도 영향력이 상당히 큰데요. 미국 시장 전망 그리고 또 오늘 나올 것으로 보이는 그 경제지표들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일단 그 주택지표가 예고되어 있고요. 이번 주로 봤을 때는 이번 주 목요일날 발표될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발표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더블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미국 증시가 현 가격대에서 낙폭을 멈추고 있고 특히 글로벌 모멘텀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결국 글로벌 모멘텀 측면에서 그리고 더블딥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반증해주는 대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일단 저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요한 그 과정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점이 추가적으로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저가 매수가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 발표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현재 컨센서스 기준을 봤을 때 전주 대비해서 소폭의 개선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단 미국 증시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실질적인 반등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오늘 1750선에 안착한 가운데 1800선을 넘어서는 반등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 증시가 1750선에 올라와 있고 지금 차트상으로 살펴봐도 3거래일 연속 양봉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도 점차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망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좀 세워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국내 증시 적산병을 출현시키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기술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이 다 밀리는데도 국내 증시는 유독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국내 증시의 차별화된 모멘텀이 이러한 증시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10월달 3분기 기업 실적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고치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3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8월과 9월달은 중소형주들의 차별적인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도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누렸던 수혜를 결국 중소형주들까지 이끌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정부 정책들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이 양호한 그런 시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대형주 쪽에서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 그리고 중소형주들 쪽에서는 IT하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바이오, 원자력 이런 일부 테마주들 쪽으로까지 매수세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순매수하는 전략이 현 구간에서도 여전히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팁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또 IT, 자동차 부품주, 이 중에서 가장 탑픽을 뽑자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중국 수혜주라고 하면 사실 소비 관련 수혜주로 구분하게 되면 IT하고 자동차까지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IT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별적인 가격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주춤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T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나 LED 관련주들 쪽으로 최근에는 가격 조정이 다소 좀 가파르게 진행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IT 업종에 대해서 영업이익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요. 말씀 올린 것처럼 가격 조정이 급하게 진행된 그런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IT와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대형주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IT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나 자동차 부품, 그리고 원자력,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 등 거의 코스닥 시장 내 모든 테마주들 쪽에서 저가 매수 움직임이 활발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테마주들 중에서 시가총액 1등과 2등, 그리고 가장 가격이 큰 상승폭을 보였던 종목들 중심으로, 즉 선도주들 중심으로 따라붙는 전략이 현 구간대에서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선도주에 대한 관심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가계와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1,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대출금은 올 들어 2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652조 4,50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금융회사의 기업대출 잔액은 756조 6,7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들어 월별 가계대출 증가율은 4.6%에서 5.3%로 기업대출 증가율인 마이너스 1.2%에서 플러스 3.1%를 웃돌았습니다.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는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됩니다. 최근 재정 문제가 불거진 지자체의 대출금은 6월 말 현재 2조 4,900억 원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증권사들이 단기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금융투자회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르면 각 증권사는 지급 보증이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요한 현금을 측정하고 단기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해 운영해야 됩니다. 특히 일별 콜머니 한도는 자기 자본 대비 100%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한편 3월 결산법인인 증권사들의 지난 1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습니다. 21개 증권사의 4월에서 6월 사이 분기 매출액은 7조 9,4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5% 이상 줄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들어서는 보금자리 주택의 사전 예약 물량이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주택 경기 침체에 따라 보금자리 주택 사전 예약 물량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오는 11월께 진행할 서울 항동과 인천 9월, 광명 시흥 등 보금자리 3차 지구 5곳의 사전 예약 물량을 2차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사전 예약분은 분양 물량의 80% 이하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범지구는 분양 물량의 70%가 사전 예약으로 채워졌으며 지난 5월 2차 보금자리 주택은 73%가 사전 예약으로 배정됐습니다. 증시에 우회 상장한 코스닥 상장 기업이 기존 사업을 물적 분할해 헐값에 팔아치워 투자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물적 분할을 한 123개사 중 28개사가 우회 상장한 코스닥사 기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우회 상장 기업들은 기존 코스닥 업체를 물적 분할해 계속 보유하기보다는 전 최대 주주 등에게 되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적 분할 과정에서 이들 업체는 경영권 프리미엄과 영업권 등을 일시 상각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우회 상장사를 중심으로 추청 안건에 분할 계획과 신설회사 매각 계획을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물적 분할 과정에 배임 등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다음 달 6일 상장되는 호바 워런트의 투자자 교육을 위해 트루 워런트 홈페이지를 새 단장했습니다. 호바 워런트란 일반 주식 워런트 증권에 조기 종료 조건을 붙여 원금 손실을 제한한 금융상품입니다. IBK 투자증권이 오는 25일 중소 중견기업 CEO 초청 하반기 환리스크 관리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윤창용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이 국내외 경제 환경 및 하반기 환율 전망을, 민경섭 환리스크 관리센터 이사가 환리스크 관리 방안을 각각 강연할 예정입니다. 설명회 참석자는 환리스크에 대한 개별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UBS 자산운용이 주식 관련 장내 파생 상품에 투자해 코스피 200 지수 1일 등락률의 1.5배 수익을 추구하는 하나 UBS 파워 1.5배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를 판매합니다. 이 펀드는 주식과 주가지수 선물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 지수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적극적 운용 방식을 구사합니다. 증권사들의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순이익이 작년의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62개 증권사의 2010 회계년도 1분기 당기 순이익은 4,801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조 786억 원보다 55.5%나 줄어든 것으로 정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도 44.1%나 줄어든 규모입니다. 네, 우리 증시가 아시아 지역 증시 중에서 유독 강세를 보였습니다. 0.6% 코스피가 오르면서 상승을 했고 향후 상승 전망도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어떻게 마감됐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0.3% 내리면서 마감이 됐군요. 9,161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중국도 살펴보도록 하죠. 0.01% 소폭 오르면서 시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61선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후반부 들어가면서 상승세로 전환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